자, 반갑습니다. 효키랍니다. 자, 오늘 혹시 방송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 방송은 제가 평소에도 방송을 잘 못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못했습니다. 오늘은 뭐 방송하고 나서 그냥 뭐, 빨리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 네, 하여튼 뭐 10분, 네, 10분, 10분 만에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제 방송을 종료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보통 이제 한 15분에서 한 17분 정도 사이가 돼요. 근데 10분으로 워낙 앞에서 이제 길게 하셨으니까 뭐 방송이란 거 원래 이제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서 앞에서 이제 좀 길게 하셔가지고 10분 만에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얘기를요 반도 못했습니다. 반이 뭐야?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증시 라인 그 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A4지 한 장에다가 이 관련 멘트들을 어떤 시점에 어떤 차트에서 어떤 멘트를 드릴지를 제가 정리를 싹 다 해놓거든요. 그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그걸 보면서 여기서는 이거 멘트하고 이거 멘트하고를 보통 제가 타이밍을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거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날렸어요. 뭐 앵커님이랑 대화도 오늘 엉망진창 방송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 방송이었고 하다 보니까 입은 마르죠. 입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죠. 좀 별로였네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저에게 리뷰 방송이 있으니까 항상 이 리뷰 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준비하는 이제 매주 준비하는 이 방송 내용은 사실 15분짜리, 15분, 17분짜리 하나 준비하려고요. 제가 주말에 거의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해요. 저는 보통 이제 그 정보를 드리게 되면은, 아니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5년치, 10년치 자료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분석하고 비교하고 뭐 판단하는 것까지 해서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다 합해도 한,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자료 분석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글 쓰고 대본 쓰고 뭐 하는 것까지 다 해서 한 10시간 가까이 보통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방송이란 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리뷰 방송을 사실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이 1.8%좀 올라왔네요. 그래도 코스피가 한 0.79%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돌바락제가 항상 많아요. 이게 수십 년 주식 시장을 봤을 때 돌바락제가 없었던 시장을 오히려 이제 돌바락제가 없었던 시장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없을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돌바락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미국이 이란을 건드린 거는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 주제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건데 미국이 이란을 건드린 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겁니다. 네, 정치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뭐다?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그들이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어떤 걸 준비해봤냐면은 연초에 우리나라 지수가 흐름이 강하지를 못했죠. 괜히 왜 이렇게 지수가 흐름이 약했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오늘도 그렇고 뭐 지난주도 그랬고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뭔가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별 내용은 아니고요. 별 내용은 아니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이런 그 1월 달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시장이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그래도 대응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자,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연초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시장보다 뒤처진 이유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한국경제TV 출연하고 방송을 하고 온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1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각 주체별 매매 동향을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볼게요. 이거는 개인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주체들은 좀 이렇게 선을 굵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수 같이 비교해 봐야겠죠? 자, 지수와 개인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쨌든지 간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팔고 앉아있죠? 얘들은 원래 이런 애들. 원래 이런 애들. 여기도 보면 뭐 지수 올라가는데 개인 팔고 있죠? 여기도 뭐, 개인 팔고 있을 때 지수 올라가죠? 그죠?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그리고 개인 사고 있을 때 지수 내려가고 있죠? 음. 원래 개인들은 이런 삽질, 예,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예, 삽질을 보통 이 삽질을 잘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개인들의 흐름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99%의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이 맨날 같이 내놓는 어떤 분석과 그 친구들이 내놓는 종목 같은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요 티를 안 내요. 안 내요. 단 한 번도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제 계좌 얘기한 적 있어요? 그죠? 티를 안 냅니다. 그거 보면 기억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티를 안 내요. 묵묵하게 그냥 본인 할 거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게 개인의 어떤 최근에 그 주체의 흐름의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의 흐름이고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지수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죠. 외국인들이 쭉 매수하면 지수도 올라가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떨어지고, 그죠?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또 쭉 매도하면 또 떨어지고, 또 쭉 매도하면 또 떨어지고, 매수하면 또 올라가지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어쨌든 이제 개인들보다는 이제 마켓 프라이스 메이커의 어떤 그 이제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들이 원래 외국인들 프라이스 메이커니까 그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제가 사실 오늘을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기관이에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을 맞춰서 고 있는 건 뭐 걔들 항상 이제 그런 플레이 하죠. 그런 플레이 하는데 기관이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의 주제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수와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지수 평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흐름은 모양은 비슷해요. 그 진폭, 그러니까 이 높이가 사실은 다를 뿐이지, 진폭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이제 오르락 내리락은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똑같진 않아요. 네, 1대1로 똑같진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90% 이상은 흐름이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올해는 이제 기관들이 좀 더 흐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외국인 기관 뭐 둘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구다? 기관이다. 기관. 주요 주체 중에 기관만 노골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외국인 거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인 거. 자, 외국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긴 했죠. 그죠? 전환해주긴 했지만 아이고 너무 크네. 왜 이렇게 크니?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긴 했지만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자, 이게 0이 요 기준 요점이에요, 요점. 계속 순매도를 뭐 12월 초까지 하다가 갑자기 그죠?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순매수로 이제 전환해 놓긴 했지만 순매수 양 같은 경우를 따지고 봤을 때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누가 보더라도 그죠. 네, 누가 보더라도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먼저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기관만 노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도대체 기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매년 이제 12월 31일이 지나고 이제 1월 첫 번째 거래일에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뭘 하냐면은 보통 이제 주체별로 이제 수급 분석을 해요. 주체별 수급 분석.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거의 최근 1년치 2019년도는 거의 기관만 노골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쯤 되면 거의 뭐 그죠?
예. 기관의 어떤 흐름만 보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관은 보면은 다양한 주체들이 합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별 매매 동향이에요. 자, 첫 번째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관의 전체 매수 흐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다시 보고 올까요? 자, 기억나시죠? 쫙 매수. 거의 여름 정도부터는 올 매수, 순매수 포지션. 자, 이거를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보험 보세요. 오히려 앞에 거랑 다르죠? 올 여름부터 오히려 이제 그 전체 기관이 쫙 올라갔는데 얘는 쫙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보험은 얘는 아니다. 기관에서 어쨌든 기관 전체 수급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애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보험 다음에 투신 가보죠. 맞나요? 네, 투신. 자, 투신도 보시면은, 의외죠. 투신도 좀 매수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8월달 이후에 기관은 이렇게 올랐지만, 투신은 오히려 꺾여 내려가죠. 그럼 얘도 결국은 아닌 거예요. 투신도 결국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를 볼까요? 기타금융. 기타금융은 뭐 아니죠.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 혼자 그냥 매도하고 그냥 바닥에서 깔고 있죠. 얘도 아니죠. 기타금융 아니에요. 자, 기관 중에 하나하나 지금 다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기타금융도 아니다라는 부분. 자, 은행 보겠습니다. 은행. 은행도 아니죠. 뭐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은행도 매도 꽝 가만히 있다가 매도 꽝 가만히 있다가 매도 꽝 이런 식이죠. 예, 은행도 아닙니다. 기관의 어떤 전체 수급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은행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 뭔가 다르죠. 그죠? 앞에 왔던 애들보다 다르죠. 연기금 쫙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어려울 때는 지수가 하락기에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버텨주는 그런 어떤 방패 역할을 하고요. 그죠? 지금 요 구간에서 올 여름에 참 힘들었잖아요. 예, 이 구간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죠. 이런 부분들은 참 국민연금한테 이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국민연금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국민연금. 자, 기타 법인. 기타 법인도 어쨌든 이제 쭉 매수를 했죠. 근데 기타 법인은 양자치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양이고요. 자, 사모펀드 아닌 거 보이시죠? 사모펀드 쭉 내려갑니다. 아니죠? 사모펀드는 제끼입니다. 자, 그러면 다 봤나요? 국가였네요. 국가는 원래 없어요. 국가는 원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무시하시면 됐고요. 자, 제가 오늘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금융투자예요. 마지막. 금융투자 쪽으로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자, 앞에서 보신 대로 일단 두 개의 가장 커다란 주체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제 매수를 여름 이후에 좀 많이 해줬잖아요. 어딥니까? 두 개 주체가. 어딥니까? 금융투자. 지금 보시는 대로 금융투자. 그리고 어딥니까? 앞에서 봤던 대로 연기금. 그죠? 연기금. 이 두 개의 주체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 그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금융투자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계속 집중 매수했지만 뭐 11월 달도 하고 12월 달 초에도 집중 매수 이만큼 하고 12월 중순 넘어서 이만큼 집중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저 부분입니다. 자, 저 부분이 어딜까요? 이 부분이 어딜까요? 갑자기 매도를 하죠. 그죠? 갑자기 연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매도를 하죠. 그럼 도대체 이 흐름이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 흐름이 얼마 정도 어떻게 나왔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관과 금융투자의 누적 순매수를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한 차트에 이제 동시에 놔둔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기관 같은 경우도 쭉 순매수를 나서고 있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쑥 순매수를 나서고 있었고, 오히려 꺾이는 부분 보세요. 일치하죠. 그죠? 금융투자와 기관 전체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오히려 저렇게 꺾이는 흐름, 자, 다시 이렇게 꺾이는 자리 똑같죠. 그죠? 그와 함께 지수도 꺾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게 뭐냐면은 요 맨 위에는요 기관개예요. 기관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은 지수예요. 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융투자예요. 너무 똑같죠? 보시면 금융투자와 기관계 요거의 차트가 완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수는 어쨌든 꺾였잖아요. 기관이 던지면서 지수가 내려갔는데 맞죠? 그러면은 지수가 내려간 이유는 기관이 던져서일 것이고, 그럼 기관이 여기서 이제 이 매도를 하는 게 누가 이거를 제일 많이 매도했나를 생각해 봤을 때 딱 봤을 때 금융투자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금융투자,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해서 그 매도량 때문에 지수가 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금융투자가 매도를 해서 기관개가 꺾이면서 지수가 내려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매도가 얼마나 나왔나? 자, 금융투자. 일단 우리는 어쨌든 금융투자 하나만 패면 되는 거죠? 그죠? 금융투자. 보니까 12월 26일이 올해 배당락, 그죠? 배당과 관련된 날이었죠? 자, 제가 요거를 좀, 12월 달에 사라졌구나. 자, 12월 26일자. 어쨌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배당락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당락이 발생하고 나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어떤 이제 요건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 제가 포인트 잡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 전까지 쭉 매수를 어쨌든 순매수량을 계속 늘려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26일이 딱 지나면서부터, 26일이 딱 지나면서부터 2,517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2,232억을 매수를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4,146억 매도를 했고 또 5,714억. 요 두 날 합쳐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9천 얼마입니까? 9,800 맞나요? 9,860억 정도. 그죠? 9,860억 정도의 순매도 이틀 만에 거의 1조죠. 이건 거의 1조라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수준. 네, 이 정도까지 일단 순매도를 때렸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최근에 지난주까지 이제 최근 이틀 거래량, 오늘 월요일 빼고 지난주 거래량 봤을 때 이틀 동안의 거래량인데 이 정도면은 지수가 가려고 해도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가 봤어요. 최근에 최근 10년치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10년치 이제 금융투자 얘네들의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배당주 투자를 노골적으로 하겠어요. 배당주 투자. 배당주 투자를 아주 노골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 되면은 매수를 스타트합니다. 12월 초쯤 되면 매수를 스타트해요. 그러고 있다가 배당락 후에 5일 정도가 딱 됐을 때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금융투자는 이건 수급 자체는 거의 증권사 수급이잖아요. 그죠? 증권사 수급이 이거 당연히 자기 계정이겠죠? 자, 일단 보니까 최근에 10년치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2014년, 2015년, 2018년. 자, 요 3년 정도는 배당 투자가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제 좀 종목이 떨어지고 지수 떨어지면서 배당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7개 케이스, 그러니까 전체 70%의 케이스는 모두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확률이 100% 성공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확률이 70% 확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 가지고 네,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0.99%에서 약 1.3% 사이, 약 1.3% 차이.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이거 한 번만 가지고 봤을 때 0.9%, 뭐 1.3이지만 여기다가 이걸 연 단위로 바꿔가지고 곱하기 11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두 자릿수 수익률이죠. 이거 되게 훌륭한 수익률이죠. 배당주 투자만 해가지고 두 자릿수 수익률, 이게 이런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금융 투자가 어찌됐건 간에 최근 10년 동안 계속 이제 연말쯤 되게 되면은 노골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진행하는구나. 배당주 투자를 진행하는구나. 단기에 0.99에서 1.3% 정도 수익률을 계속 누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고, 오히려 매수를 한 애들은요, 배당 락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이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개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배당락 투자에 들어온 세력들이 연초에 물량을 던지는구나.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끝에 꺾임 차트가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뭐 시장을 바라보는 제 의견, 뭐 지난번 방송과 계속 달라진 건 전혀 없고요. 어쨌든 이제 10년 동안 금융 투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네, 노골적으로 진행하는 패턴을 이어왔고, 12월 초에 집중 매수했고 배당락 후에 5일 후에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금융투자는 증권사이고 증권사는 자기계좌번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다 지워야죠. 이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성공확률, 실패확률 2014년, 15년, 18년도는 배당락 관련 수익률 실패. 근데 나머지에는 모두 성공해서 약 70%, 최근 10년 내에 약 70% 성공 확률, 그리고 수익률은 0.99%에서 1.3% 사이가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은 똑같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제 의견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1월 달에 뭐 어쨌든 지금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감정 싸움을 하면서 지금 1월 둘째 주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월의 시장 베이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달이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2월 달 역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달이다. 하지만 3월 달에는 횡보 혹은 조정장이 예상돼서 쉬어가는 달이다. 그리고 4월 달은 이제 총선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안정을 찾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라고 여러분들 결론 좀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이 배당락을 노린 차익 거래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점점 최근에 봤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솔직히 예전만큼 어떤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금융 투자 관련 사람들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를 위해서 이제 저는 말씀드린 전략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면 또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은 배당락에 대한 투자를 노골적으로 금융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연초에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은 다 그런 어떤 흐름이다. 그런 수급의 중심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랠리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산타랠리 효과가 요즘엔 굉장히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거의.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1월 효과도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효과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배당락을 이용한 이 투자 자체도 앞으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너무 이제 오픈되어 버린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앞으로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사실은 그래요. 영원한 전략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주식시장에 영원한 전략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차트, 이거는 뭐, 이 차트는 뭐, 다 세팅만 해놓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 검색식 세팅만 해놓으면은 막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프로들은요, 검색식도 그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바꿔줍니다. 계속 그 시장 상황이나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 흐름에 맞춰서
검색식을 계속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 절대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거 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2020년 1월 6일 한국경제TV 방송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셔야지 이 매도 물량이 왜 나오는지, 이런 매수 물량이 왜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이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런 뒷 배경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전체적인 전략을 짜실 때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 잠깐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국경제TV 리뷰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